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추석이라서요. 한 주를 잠깐 쉬었고요.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재밌는 일이 30분 전에 있었는데 제가 혼자 녹음을 막 하고 나서 마쳤구나 하고 나서 재생을 딱 눌렀는데 제가 마이크를 안 써가지고 헛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녹음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굉장히 더 여러분들이 좀 친밀하게 느껴지네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고용허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장님의 관계는 구조적인 불평등의 계약이다. 구조화된 불평등 계약이다. 직장을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사장님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냥 우리 사장님이 되게 착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 회사가 참 나에게 월급을 잘 줄 수 있고 그런 회사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운이 좋기를 바라야만 하는 걸까라고 하는 거죠. 이 구조화된 불평등 계약이 여러 가지 폭력을 만들어내거든요. 임금을 체불한다든가,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한다든가, 직장 내 폭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사는 집이 너무 터무니없는 시설이라든가, 난방도 안 되고, 냉방도 안 되고, 화장실도 없고, 이런 곳에서 날 보고 살라는 건가? 라고 하는 모든 어려움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고용허가 제도 안에 있는 직장 변경 금지 문제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많은 노동자들이 미등록,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는 불법 체류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 체류자로 남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그냥 불필요한 사람들일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역시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세금도 내고 있고요. 많이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분들이 뭔가를 굉장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나 퇴직금 문제에 있어서 불편이라기보다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분들도 역시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산업 일꾼들인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화된 불평등 계약으로 인해서 미등록으로 남게 되면 사실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병원을 가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고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일이 더 많거든요, 우리보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다행히 의료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건 이제 민간 단체와 이주 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협동조합이죠. 자기들이 조합비를 일정액을 10,000원씩 얼마씩 내서 그 기금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또 협력병원이라고 하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도와주는 병원과 손을 잡고 의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제도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끼리의 연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끼리의 손잡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에서나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 연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F6, 결혼 이주 여성 F6. 당신 E9이야? 기분 안 좋죠. 당신 F6야? 기분 안 좋아요. 이렇게 불리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 H2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안 좋죠. 자, 결혼 이주 여성이 이제 F6의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을 위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자신의 꿈을 찾아서 혹은 뭐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시게 되는데 매우 두려운 일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혼인의 10%가량이 국제 결혼인데요. 국제 결혼 중에는 7, 80%가 여성이 외국인이고 남자가 한국 남성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경우는 외국인 여성이 결혼을 위해서 한국에 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굉장히 슬픈 서글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국제 결혼은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계약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다양한 폭력을 낳게 돼요. 자, 이 결혼을 해서 이제 한국에 와요. 그러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체류 허가를 1년을 해줘요. 우리 정부가, 법무부가 1년을 체류를 허가를 해주는데 왜 1년이냐? 1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부부인가? 아니면 위장 결혼해서 결혼식만 해놓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갖는 것이 완전히 부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건데요. 자, 체류 허가를 1년을 해주게 되면 그 1년 동안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남편에게 완전히 종속됩니다. 부부는 평등해야 하는데 전혀 평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남편이 아내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거죠. 일단 언어 능력이나 이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1년 동안 폭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으련만 많은 폭력이 일어납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년이 지나면 이제 이 체류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은 법무부에 있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연장을 해주는데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이 여성이 앞으로 1년 더 지내도 좋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1년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지내고요. 그 다음에 연장을 1년만 더 해주는데 그 1년을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거의 남편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연장은 사실은 남편이 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또 여성은 남편에게 종속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신혼보증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2011년도인가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신혼보증제도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 있어도 됩니다라고 내가 보증할게요 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게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남편에게 매여 있죠.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종속 관계가 현실에서 42% 정도의 경험으로 폭력을 유발을 해요. 남자들이 그러거든요. 너 쫓겨나고 싶어? 그럴 거면 본국으로 돌아가. 너네 나라 돌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댁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여성들은 이 부당함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아직까지 없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법 제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죠. 이 남자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쫓겨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혼 생활은 순식간에 첫 해에서부터 두려움과 무기력함 이런 것들로 시작하게 되죠.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이 여성들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남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우, 살아봐, 답답해. 다른 남자도 그럴걸? 이렇게 폭력적인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댑니다. 이것은 불평등 계약에서부터 시작된 약 10%,
적지 않은 국제 결혼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인데요. 이 문제들이 또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